안녕하세요. 힐링 베이비 힐링 사주 초급 강의 1 강입니다. 오늘은 사주 명리학 공부하는 마음 자세와 음양, 오행, 그리고 만세력 보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원래 수강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오늘 시간이 안 되신다고 녹화본을 들으신다고 하셔서 일단 녹화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강자분들은 저희 그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는 사주들을 제가 다 풀어 드리니깐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자기 사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주 보고 싶은 것도 가족 다 괜찮으니까 충분히 시간까지 준비를 해 오시면 수업 시간에 교재로 활용을 하면서 제가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업하는 동안에는 주변 사람들 사주를 계속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 사주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와 닿고 살아있는 사주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의 사주를 충분히 훑어보는 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니까 주변 가족의 사주 얼마든지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강의를 녹화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도 내 사주가 교보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은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주시면 반영을 해서 다음 수업 시간에 교보제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녹화본 들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분들만을 위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오셔서 직접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사주 명리학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사주 명리학을 배우고 싶은 마음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내 미래가 어떨까? 너무너무 불안하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사주를 배우고 싶으신 분 마음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주를 알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이의 인생에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떻게 될 건지 좀 엿보고 싶기도 하고 아이의 인생에 좀 뭔가 도움을 주고 싶기도 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시련은 좀 치워 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엄마 마음이죠.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사주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쳐다본 게 제 것도 제 거지만 아이들 거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 배우고 하나 맞춰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그날 희비가 되게 많이 갈렸어요. 어떤 날은 '우리 아이 사주가 이러면서 괜찮구나.' 또 어떤 날은 '아 큰일 났네. 이거 안 좋은 거 있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걱정돼서 잠이 못 온 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를 배우는 여정의 마지막에 가 있을 때는 우리 아이가 가진 사주의 장점과 단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명리학을 먼저 공부를 하면 아이의 인생의 굴곡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이 굴곡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엄마의 사주와 아이의 사주를 비교하고 기질을 알아봄으로써 내가 아이에게 했던 요구들이 아이에게 어떻게 와 닿았을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건 죽어도 말해도 애가 안 와 닿겠구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맞아서 내가 잘해서 아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가 타고난 부분을 잘 발휘해 주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해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 의지나 노력뿐만이 아니라 운의 요소에서 많이 작용을 했다는 걸 알면 좀 삶이 좀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주를 배우는 목적은 엄마의 입맛에 맞게 아이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이의 인생을 타고난 대로 존중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주를 배우고자 합니다. 내가 억지로 아이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것 대신에 아이에게 맞는 옷을 잘 찾아서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엄마가 아이의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주의 도구를 여러분께서 그렇게 적절하게 써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음양과 오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음양이란 뭘까요? 음양은 우주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을 두 가지 성질로 나눈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모든 대상을 음양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음양은 따로, 양 따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음양이라는 것은 없고 음양을 완벽하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양의 경계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 하얀 것과 검은 것 사이에 이 경계에 있는 것도 있고 이 경계에 서로 붙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음양의 구조를 보시면 안에 양이 있고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항상 사주에는 음이 세면 양의 기운이 따라 들어오고 양의 기운이 세면 음의 기운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 그림 안에 사주의 답이 있고 이 음양에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사주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부분이고 사주에서 좋은 사주라는 것은 이 밸런스가 잘 되어 있는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양은 확산하려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목표 지향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성 역시 강하기 때문에 남성적인 성향의 에너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빛과 어둠으로 했을 때는 빛이 또 양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자꾸 채우고 싶어 하고 양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양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MBTI 같은 걸로 뭐 의논을 한다면 양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100%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양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 성향 가지고 있다고 더 볼 수가 있겠죠. 외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음이라는 건 결집의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축 축소하고 수렴하고 이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이런 에너지거든요. 뭔가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하면서 안전한 것을 더 좋아해요. 양이라는 건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였다면 음은 반대로 보호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외면으로 향하기보다는 내적으로 침잠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또 남성적인 성향과 반대로 했을 때는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빛에 대비해서는 어둠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어둠 속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의 힘이 세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음간인 경우에 혹은 더 음인 수의 음간인 경우에는 자기를 막 드러내기보다는 감춰져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내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은 이렇게 서로가 대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이 있어야 양이 존재하고 양이 있어야 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태극 문양입니다. 둘은 맞물린 존재이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순환하는 에너지의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행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목, 화, 토, 금, 수.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목, 화, 토, 금, 수. 이거는 여러분 입에 뵐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합니다. 목, 화, 토, 금, 수. 목, 나무, 화, 불, 토, 흙, 금, 바위, 딱딱한 기운, 수, 물 이렇게입니다. 이 오행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배울 건데요. 이 오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처음에 개념을 잘 잡아 놓으셔야 우리가 앞으로 사주를 배울 때 있어서 어 더 깊은 통변을 할 수가 있어요. 통변이라는 것은 사주를 푼다, 해석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목을 단순하게 나무, 갑은 소나무, 을은 뭐 꽃 이렇게만 해석을 해 버리면 사주를 다른 사람이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 나무가 있고 꽃이 있네.' 이렇게 가지고서는 사람의 인생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인생 자체가 나무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행을 이해할 때는 이 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 나무로 대변되는 비유,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앞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더 재미있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입니다. 나무는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땅을 뚫고 나와서 새싹이 나와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의 것을 우리가 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의 성질을 한번 더 확장시켜서 해석을 해 볼게요. 목이라는 건 땅속에서 싹이 나오는 그런 에너지이니까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생명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뭔가 움트는 거, 그리고 뭔가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계절 중에서는 봄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하루 중에서는 어떨까요? 하루를 여는 시간이 언제죠? 해가 뜨는 시간이죠.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인시라고, 인시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제일 처음 나오는 나무의 시간이거든요. 인목이라고 합니다. 그 나무의 시간도 새벽 3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스님들이 새벽 3시에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닌 거죠. 해 뜨는 시각, 하루를 시작하는 인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면에서도 시작을 한번 대입해 볼 수가 있겠죠. 인생에 있어서 시작은 어때요? 유년기죠. 아이들이 막 자라는 시기? 그런 것들이 이제 목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이처럼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고 천진난만하고 뭔가 자꾸 성장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이런 욕구들을 다 목의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지금 다 시작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마무리하는 힘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무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마무리가 약해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주에서 나는 나무로 태어났지만 마무리하는 기운을 다른 글자에서 보강을 해 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태어난 사람들은 뒷심이 약하되 이렇게 일반화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나무라는 성향, 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있는 거예요. 목은 발전하려고 하는 욕구가 가장 강하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부족한 성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무리하거나 결맺음을 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이 나무로 태어난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부족한 에너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화기운입니다. 화기운은 지금 보시면 막 빛도 나지만 엄청 움직이고 뜨겁잖아요. 화의 기운이라는 것은 확장의 기운입니다. 아까 목의 방향성은 위로였다면 불의 방향성은 옆으로입니다. 그래서 불은 되게 쉽게 푸르륵 하고 번지잖아요. 그런 확장의 기운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둘 다 앞으로 나가고 싶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이런 거는 강하지만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목은 내가 제일 앞에 있고 싶은 것, 내가 남들을 이끌고 싶은 성향의 성장이었다면 이 화는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사람들을 굳이 이끌지 않아도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의 시야를 많이 받는 일들을 하기가 좋은 거죠. 화는 빛도 있지만 불도 있습니다. 또 뒤에서 배우겠지만 빛의 성질을 가진 불이 이제 병화 같은 것이고 불의 성질을 가진 것은 정화 같은 것이에요. 목에서 발전된 형태이지만 조금 에너지가 다르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의 기세를 높이려고 하는, 기세를 넓히려고 하는 것에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화라는 건 사람들을 잘 모으는 기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화는 번지잖아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 저쪽 사람들 다 기웃기웃거리고 싶어하고, 타고난 에너지가 빛과 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밝은 성향의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으로 한번 확장을 해 볼까요? 아까 봄이라는 계절이 나무였다면 화는 어떤 계절일까요? 여름이 되겠죠. 화는 뜨거운 태양이 있는 여름이기도 하고, 이 나무를 보면 나무가 위로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무의 가지로 확 뻗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때의 기운을 쓰는 것이 바로 화의 기운입니다. 위로 다 클 만큼 큰 다음에 옆으로 성장하는 그 기운. 이것이 방향성이 화의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루 중에는 어떨까요? 하루 중에는 이제 오전, 정오. 정오가 그 말 그대로 불이 가장 센 시간이거든요. 아침 9시 반 부터 1시 반 까지, 이때가 불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죠. 그러면 인생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유아기를 지나서 인제 지금은 청년기가 되겠죠. 활발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활동적으로 다가가고, 이런 시간들이 바로 화의 시간입니다. 화의 기운은 번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다 내가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건을 어디다 숨겨 놓기보다는 다 드러내고, 자신을 숨기기보다는 드러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목을 받을 때 훨씬 의욕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토의 에너지예요. 제가 토는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냐면, 이 토에는 겉으로 볼 때는 풀밭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물기 있는 흙도 있고 물기가 없는 흙도 있고, 여기 검은 건 이제 물기죠. 바위도 있고 또 이렇게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토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것을 포용하고 있는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괜히 땅이 대지의 여신, 어머니라고 비유되는 것이 아니죠. 토라는 에너지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그리고 내가 품었다가 새롭게 내보내는 그런 에너지라고 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는 뭔가 극단적인 에너지들을 내가 넣었다가 변형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뜨거운 기운을 품었다가 차갑게 식혀서 내보내 주기도 하고, 차가운 기운을 품었다가 뜨겁게 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는 늘 변화의 중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토는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데, 그건 뇌리에 잘 박히기 위한 표현이고, 이 토가 생각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색을 잘 묻어준다. 다른 사람들 걸 다 포용하기 때문에 내 것, 나만의 의견이 존재하기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제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토의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그래,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인제 불이나 목은 내 말이 맞아. 내가 절대적으로 옳아, 이런 성향이라면 토는 이쪽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쪽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토 일주분들은 자신이 어 사람들의 이런 갈등을 중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 사람들의 갈등이 일으킨 상황을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토는 다른 4 가지 오행을 다 담고 있고 다 품어줄 수 있는 역할이다. 그래서 바로 옆에 누군가가 있느냐에 따라서 토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내 옆에 화가 있으면 이 토는 화 같은 성질을 보여주고, 내 옆에 물이 있으면 이 토는 물 같은 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의 성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행을 해석하시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그다음에 수강자분을 한 분 초대를 해서, 자, 토라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뭐냐?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금이라는 것은 음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까 오행을 배웠잖아요. 그 토가 경계선을 의미한다면 목과 화는 이 양의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는 경계선. 그리고 인제 금과 수는 음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금은 음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확산하던 에너지가 이제 응집하는 것으로 변환이 됩니다. 앞의 기운들은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에너지라면 금의 기운은 손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것이기 때문이죠. 응집하고. 금의 기운은 그래서 벌려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이런 힘이기도 합니다. 벌렸던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추스리고 결실을 맺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절상으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계절상으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프리젠테이션이 됐다. 자, 그렇다면 이 금이라는 것은 계절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절에서는 1년 중에 결실을 맺는 시기인 가을이 되겠죠. 그래서 가을 보시면 나무들이 이제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이 가을에는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로 응집시키고 인제 어느 정도 결과를 맺는 이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생 중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중에서는 인제 청년기를 지나서 인생에 뭔가 성과를 내는 시기들, 그러니까 장년기가 되겠죠. 장년기에 해당이 합니다. 그럼 하루 중에는 어떨까요? 하루 중에는 이제 아까 화의 기운은 열심히 일했다면 이 금의 시간대에는 퇴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루 내가 오전에 일한 것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이고 보고를 해야 하는 시간이고 그런 거죠. 자, 금은 수렴하고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목이나 화나 토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뭔가 어울려서 하는 행동이었다면 이 금은 나만의 개인적인 내밀한 행동으로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금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일단 내가 내면에 내가 할 것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에너지 방향이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목은 나를 따르라였고 화는 나를 봐주세요였고 토는 이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다 타인에 대한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엔 너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해. 이거 하던 거 마저 해서 빨리 뭔가 끝내야 해. 이런 식으로 가는 에너지라는 거죠. 금 기운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 기운 같은 것은 수는 이제 마무리, 결실을 지나서 정말 끝내는 시간입니다. 끝내는 시간. 음으로 가득한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결실도 아니고 이제 다 드러나지 않으려고 숨어버리는 시간이에요. 물이라는 게 겉에서 봤을 때는 다 보일 것 같지만 이 물 안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물 깊이도 잘 안 보이고 그런 성향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많이 다르고 많은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의 생명수이기도 하지만 땅속에 스며들어 있는 물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물 성질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다른 생명을 키우는데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 정신도 있지만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서 인내하고 침잠하고 기다리면서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데 오로지 자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일주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랄까? 타인을 위한 희생 이런 관점이 제일 강한 사주이기도 해요.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태어난 오행이기 때문에 더 그런가 봐요. 또 인생에서는 어떨까요? 인생에서는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인제 노년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겠죠. 하루 중에는 어떨까요? 하루 중에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밤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계절은 어떨까요?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행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하루의 시간 일과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계절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깐요.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이 서쪽은 물의 방향입니다. 해가 지는 방향. 어둠이 시작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해가 뜨는 방향은 어떤 에너지가 되겠어요? 해가 뜨는 방향은 동쪽이죠. 시작하는 에너지 뭐였죠? 목이죠.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는 시간, 이 화의 시간은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해가 제일 높이 떠 있는 남쪽이 됩니다. 전혀 별개별개를 다 외워야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오행이라는 건 자기가 외우는 것보다 이미 우리가 인생에서 봐와온 그 에너지들의 모습을 정리하는 거라고 저는 더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할 때는 자, 너는 나무고 나는 불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무의 성향, 성질, 불의 성향, 성질 이렇게 사고의 깊이를 조금 더 평소에 깊이 해 보시면 주변에 일어나는 인생뿐만 아니라 계절을 가지고도 우리가 사주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제가 이제 목화, 토, 금, 수 해 가지고 인제 색상, 계절, 시간, 인생, 방위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놨어요. 색상은 뭐 여러분 외우지 않으셔도 다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나무는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불은 빨간색이죠. 그죠? 토는 무슨 색이겠어요? 토는 땅 색깔. 노란색에 가깝겠죠. 그죠? 금은 하얀색입니다. 네. 금을 가끔씩 금이 노란색이니까 금덩이를 생각해 갖고 노란 색깔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금은 하얀색, 바위, 철 이런 거 색깔이 훨씬 가깝습니다. 수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그래서 물이 깊은 깊이를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 만세력을 한번 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세력 보는 법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부터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간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처음에 만세력 봤을 때 되게 헷갈렸던 게 뭐였냐면 이게 왼쪽부터 보는 게 우리는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른쪽부터 읽는다. 이거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가 여러분 태어난 연도, 그다음에 가운데가 월주, 그다음에 태어일주, 그다음에 시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연주라고 하는 것은 이거 주는 기둥이고요. 이건 연은 태어난 연도할 때 연이에요. 이 주도 기둥이고요. 이 월은 태어난 월을 의미합니다. 얘는 태어난 일을 의미하고요. 만세력을 보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연주가 여기가 연주, 이게 월주, 여기가 일주, 여기가 시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하얀색이니까 뭐가 돼요? 이제 금이 성분이 되겠죠. 이거는 노란 성분이니까 뭐가 될까요? 토 성분입니다. 얘는 초록색이니까 나무 성분이 되는 거고 얘는 검은색이니까 물의 성분이 됩니다. 여기도 다 나무 성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경신, 무인, 계해, 을묘 써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읽어요. 이게 경이고 이게 신이고 이게 무고 이게 인이고 개고 해이고 을이고 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자를 모르더라도 이거 어떻게 읽는지 여기 두 번째 줄에 써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천을기인이라는 어플을 가지고 캡처를 한 건데요. 여러분도 천을기인을 꼭 쓰셔야 되는 건 아니고 플레이 스토어나 구글 어플 받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정인
상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거는 십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뒤에 십성이 뭔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성에 대한 성분들이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이 한자로 나와 있는 것들이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지장간. 지장간은 땅 속에 있는 천간이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뒤 시간에서 배울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지나 건로, 목욕, 장생 이런 거는 12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12운성에 대해서는 이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인간의 그 생로병사에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우리 뒤 강의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어플을 설치하시면 먼저 뭐가 나오냐면 생년, 이름, 성별, 양력, 음력 이런 거 입력하는 칸이 나와요. 근데 이름은 굳이 안 써도 됐지만 뭘 써야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생일이 음력인지 양력인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생일이라는 건 오로지 숫자로만 사주는 오로지 숫자로만 감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다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플 설정에 들어가시면 되게 뭐 12신살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체크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지장간, 12운성, 나부모행, 대운, 세운, 12운성, 12신살, 뭐 천을기인, 백호살 뭐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해두면은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자신의 사주를 넣어가지고 보시면 우리가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만세력은요, 여러분 절기를 기준으로 365일 1년을 나눕니다. 그래서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닙니다. 절기. 우리가 절기는 그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그 농사일 맞춰서 날씨에 맞춰서 해 놓은 것들이 절기잖아요. 입춘, 청명, 입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생일이 양력인지 음력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기력으로 보기 때문에 입춘을 기준으로 봐요. 입춘이라는 거는 음력 1월 1일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봄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2월 보통 3일에서 2월 5일 이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입춘이 되어야지 사주에선 해가 바뀌어요. 띠가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태어나도 2023년에 다 똑같이 태어나도 2월 1일에 태어난 친구와 2월 4일에 태어난 친구가 띠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주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입춘을 기준으로 띠가 바뀌기 때문에 사주라는 게 인간의 삶을 자연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절을 가지고 보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오행의 색깔을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주를 보면서 아, 나는 어떤 오행이 많구나. 혹은 어떤 오행 색깔이 한 개도 없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사주에서 숫자의 그 오행의 개수를 세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사주를 감명한다기보다는 나에게 주로 많은 에너지가 어떤 거고 없는 에너지나 적은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아까 보시면 자, 여기에 일간 나라고 써 있는 이 첫 번째 글자가 왼쪽에서 두 번째 있고 위에 줄에 있는 글자가 나예요. 이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글자가 주변의 글자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아시면서 자기가 어떤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는 지금 개해해주니까 검은 거 나는 물인 사람이에요. 이분은. 근데 여기가 토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목이나 화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나는 어떤 오행의 사람인지를 오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위에 줄, 이 위에 줄은 천간이라고 하고요. 밑에 줄은 지지라고 해요. 그래서 천간에는 어떤 글자들이 있고 어떤 오행들이 있고 지지에는 어떤 오행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오행이 많다, 태가한다, 과유불급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의 오행이 2개 이상 있을 때 많다, 과유불급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많다라는 건 이렇게 천간에 똑같은 글자가 있다고 해서 똑같은 색깔이 있다고 해서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지에 여기 보면 여기 인,
또 초록색이고 여기도 초록색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목의 기운이 많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지지를 기준으로 태화를 살핀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천간은 그러면 왜 안 보냐? 여러분 천간이라는 건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속 돌고 도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오행이 토 기운과 물 기운과 금 기운과 목 기운 이 네 가지가 있지만 이 네 가지가 딱 이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천간은 많다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지는 여러분이 딛고 사는 인간의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오행의 기준을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세라고 보면 또 뭐가 있냐면요. 밑에 대운과 세운이 있어요. 대운, 수하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대운 나와 있는 게 제 사주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대운수 3 이렇게 돼서 역행 써 있잖아요. 대운수라는 건 대운이 바뀌는 단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3, 13, 23 있죠. 저는 3 단위로 나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 13, 23, 33, 43 이렇게 바뀌는 거고 역행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가 순행이라고 하는 것과 역행이 있는데 순행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띠 있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가는 게 순행이고 그걸 거꾸로 가는 것이 역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 진, 묘, 인, 축, 자, 해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대운이 거꾸로 가는 거죠. 여기가 연주 오른쪽부터 이렇게 가듯이 사주는 다 모두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는 지금 42세인데 33세에 이민 대운을 가지고 쓰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상관 겁재 이 신축 대운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만 나이로 바뀌면서 이 사주 나이도 바뀌어서 다 달라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사주는 절기력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보던 대로 봐도 무관하다. 물론 이제 이 표시되는 날짜는 이 숫자는 뭐 어플 만드는 데서 교정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숫자랑 상관없이 내가 태어난 해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둘러싸는 에너지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수강자분들 이제 참여를 하시면 수강자분들의 사주를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실시간 수강자분 어려우셔 가지고 제가 그냥 제 걸로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이 무토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술, 얘가 임이고 얘는 술이에요. 병오, 얘가 병이고 얘가 오예요. 무진, 얘가 무고 얘가 진이에요. 그리고 을묘, 얘가 을이고 얘가 묘입니다. 저는 토의 기운으로 태어난 사람이고요. 천간에는 겹치는 게 없지만 지지에는 어때요? 여기도 토가 있고 여기도 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가 많은 사주, 과유불급인 사주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목기운이 있고 토기운, 불기운, 화기운, 또 토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없는 게 있잖아요. 그쵸? 수기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천간에만 떠 있고 지지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기운이 부족한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죠? 금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수기운과 금기운이 없고 토와 불과 나무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행이 골고루 있지 않으니까 밸런스가 깨진 사주가 되겠죠. 사주가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는요, 여러분, 오행이 다 있으면 돼요. 오행이, 벨 좀 지워야겠네. 이렇게. 네. 오행이 골고루 있는 것을 좋은 사주라고 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이제 조우가 깨진 사주라고 표현합니다. 조우라는 거는 그 밸런스가 깨졌다 이런 의미예요. 사주 용어도 좀 이제 현대 사람들에 맞게 좀 한자에서 영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뀐 게 여러분들의 이해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표현을 뭐 기운보다는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밑에는 세운이 나와 있어요. 여기 세운이라고 해서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해마다 바뀌는 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회 끝나는 건 제가 지금 이 33세 때 들어왔던 이민년의 대운의 기운이 또 세운으로는 이렇게 나타났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상생과 상극을 오늘 나갈지 다음에 나갈지 고민 조금. 원래 다음 주에 천간의 이해와 지지의 이해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생과 상극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프네요. 잠깐만. 이미지가 어디 갔어? 원래 강의라는 게 여러분이랑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티키타카를 해야지 좀 더 이해도 빠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녹화본 강의를 하면 저 혼자 막 진도를 나가니까 진도는 금방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합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게 훨씬 좋긴 합니다만. 자, 볼게요. 상생과 상극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입에 배게 외우는 게 중요해요. 목, 화, 토, 금, 수. 자, 목, 화, 토, 금, 수. 입에 달달달달 나오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목, 화, 토, 금, 수 아시겠죠? 상생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를 상생이라고 합니다. 자, 화살표 방향으로 볼게요. 목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이 목의 기운은 불을 살려줍니다. 왜요? 여러분, 나무를 불 속에 넣으면 불이 엄청 잘 타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의 기운은 불을 도와줍니다. 불 입장에서는 목이 엄청나게 고마운 존재인 거죠. 목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나를 태워서 불을 키워주잖아요. 이런 관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 입장에서는 나를 키우게 해주는 엄마 같은 존재가 나무인 거고, 나무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희생해서 막 내 살을 갈고 닦아가지고 키워주는 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내 자식 같은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불 입장에서는 불은 흙을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흙이 다른 가치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도자기 굽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흙을 아주 센 불에 구워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낳아주는 게 불이고, 불 입장에서는 자기를 희생해서
흙을 키우는 것이 됩니다. 토 입장에서는 불이 엄마 역할을 하는 거고 불 입장에서는 토가 자기 자식처럼 구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토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토 속에 막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 흙 안에 금이 있습니다. 흙 안에서 금이 나오기 때문에 금 입장에서는 엄마가 흙인 거죠. 그래서 토생금이라고 표현합니다. 토생금.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리고 이 금 입장에서는 이 엄마가 흙이 되는 거죠. 금은 물을 낳습니다. 여러분 계곡에서 흙이 막 있으면 물이 더럽잖아요. 그런데 바위가 많은 데는 물이 엄청 깨끗하고 맑죠? 그런 관계인 거예요. 금생수. 금이 물을 맑게 도와줍니다. 금생수. 그러니까 수 입장에서는 금이 엄마가 되는 거고 금 입장에서는 수가 자기 자식 같은 존재가 됩니다. 자, 수생모. 자, 물은 또 어떻게 해요? 나무를 살려주죠. 그래서 나무 입장에서는 물이 엄마 같은 관계. 물 입장에선 자기를 희생해서 나무를 키우는 거니까 물 입장에서는 수가 자식 같은 존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상생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외운다? 목화토금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이렇게 이 글자들이 입으로 나올 수 있게 계속 말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입으로 붙어야지 훨씬 잘 외워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꼭 외우세요. 자, 이번에는 상극의 관계입니다. 상극은 뭐냐면 극하는 관계예요. 내가 너랑 나랑 상극이 안 맞아.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나무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무 입장에서는 이 토를 이겨 먹어야 내가 세상에 나올 수가 있죠. 토를 뚫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목극토라고 합니다. 목극토. 나무는 흙을 뚫고 올라온다. 목극토. 자, 그러면 화는 불은 뭘 이겨야 되냐요? 여러분 재련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철을 재련할 때 불이 엄청 막 달구죠? 화는 금을 극합니다. 화극금. 금 입장에서는 화가 엄청 피곤한 존재가 되겠죠. 화극금. 자,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이렇게 목금토, 화극금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토는 뭘 극해요? 토는 물을 극해요. 물이 요즘 비 너무 많이 오잖아요. 물이 흙이 많이 있으면 못 지나가잖아요. 반대로 토는 이 물을 이겨 먹어야 되는 거죠. 토극수입니다. 토극수. 자, 그다음에 물은 뭘 이겨야 돼요? 화를 이겨야지 되죠. 화기운보다 약하면 물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수극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바위는 나무를 잘라낼 수 있죠. 금극목이 됩니다. 금극목. 나무는 금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금은 나무를 잘라내는 관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외워볼게요. 목극토, 화극금, 금극목, 수극화. 이어지는 말로 해볼까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이것이 바로 상극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십성을 배울 때 이 관계가 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 쉬운 거지만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오늘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배웠고 그 오행이 서로 돕는 관계를 상생,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을 상극이라고 합니다. 이 그 관계를 외워오셔야 저희 다음 주 천간의 이해를 할 건데 이 천간에서 이 오행을 두 가지로 나누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간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지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행과 양의 관계를 잘 습득하고 오셔야 다음 시간에 더 수월하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 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수업 참여하실 때는 꼭 자기 사주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 사주를 가지고 와서 이 오행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행만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꼭 실방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꼭 복습해 오시고 궁금한 거는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가나다님? 질문 없죠?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